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5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립 대전 현충원에서 순직 의무 군경의 날이 있었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기념식에서 이제 자신의 형을 위한 편지 낭독을 했던 고 이충주일병의 동생 이화주 씨를 직접 안아주는 제스처. 이게 이제 그동안에 그 한덕수 대행의 그 여러 그 행사 참석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좀 색다르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죠. 그게 이제 관료의 냄새보다는 뭔가 정치인의 냄새, 이거를 이제 자꾸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치인 그 정치 입문설 이게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거의 결정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곳곳에서 추대위 뜨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도 부인하지 않고 있고 고민 중이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나오려고 하나? 나오려고 하는 건 아니야? 이런 게 이제 합리적인 관측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오늘 갑작스럽게 30일 출마 선언설 이게 이제 유력하게 지금 정치권에 돌고 있습니다. 그 돌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확인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된 얘기는 한덕수 대행밖에 모르겠죠. 그러나 그건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30일 출마설이 돌고 있다. 왜 그럴까? 이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한 대행이 그동안에 마지막 소명 얘기를 여러 차례 했죠. 제가 세 번 것만 해도 5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 마지막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아니었습니까? 근데 관세 협상 어제 저녁에 우리 시간으로 관세 협상이 1차 마무리가 됐습니다. 2+2 그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하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두 사람이 가서 그 협의를 마쳤죠. 그런데 협의를 완결 지은 게 아니고요. 이제 관세 유예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유예 기간 끝날 때까지, 그게 7월입니다. 그때까지 7월 패키지 딜, 줄라이 패키지 딜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얘기는 결국 다음 정부로 구체적인 협상은 넘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6월 3일이면 한국의 다음 정부가 들어섭니다. 6월 3일, 6월 4일 새벽이면 들어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부로 구체적인 협상을 넘긴 셈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지금 이 정부, 권한대행 정부로서는 이제 소명을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마지막 소명, 이게 이제 완수한 것 아니냐. 우선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 협상도 비교적 잘 된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서 그 방위비 문제 이런 거 얘기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방위비 문제 이것도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방위비 같은 거 갑자기 꺼내지 않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여튼 그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한국과의 협상에서 갑작스럽게 의외의 변수를 들고 나올 가능성은 지금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비교적 성공적인 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대행으로서는 마지막 소명을 다 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느냐 출마하지 않느냐 하는 결심이죠. 물론 다음 주 29일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자, 이 국무회의에서 한 대행이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출마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그 28일, 2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 이때에 이 2+2 고위급 통상협의회 후속 조치하고 관련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가 유력하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이게 이제 일종의 2+2 그 회담에 참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의 보고를 받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보고까지는 받아야 소명의 설거지까지 다 끝낸 이런 셈이 된 거죠.
그래 유력하기 때문에 그거는 끝나야 될 것 같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9일이 국무회의인데 29일 국무회의에서 그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 이게 민주당이 발의로 지금 국회를 통과했죠. 그래서 정부로 아마 이송이 돼 있는 모양인데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해야죠. 이건 본인의 뜻과 전혀 다르고 그다음에 이 법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뭐 저는 우연적인 법이라고 봅니다. 권한대행은 권한을 모두 대행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중에 일부를 자제하고 있는 뿐이지 그게 길어지면 그 국정 공백을 그냥 방치하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 대행은 권한대행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그거는 지금 물론 가처분만 받아들여진 상태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거부권 행사하고 갈래. 이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 거부권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건의를 받아서 행사한다. 그러면 29일에 사퇴를 못 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퇴의 효력은 그러니까 그 권한대행 사퇴의 효력은요. 그날 0시부터 시작한답니다. 그럼 29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사퇴하면 29일 0시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게 무효가 돼버리니 거부권 행사가. 29일은 무조건 넘겨야 되는 겁니다. 29일까지는 사퇴를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9일 넘기면 이제 30일. 그럼 1일은 왜 안 되냐? 1일은 노동절 메이데이입니다. 많은 그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고 2일은 물론 쉬는 날은 아니지만 3일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최종 1인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29일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 2인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5월 3일이라고 하면 국민의힘 경선 후보 1인이 확정이 되는데 자 그날 한덕수 대행 사퇴라는 걸로 뉴스로 이거를 깔아뭉개면 어찌 보면 예의가 아니죠.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3일도 지우고 4일은 공직자 사퇴 시한입니다. 어떤 식이 됐든 4일까지 사퇴해야 출마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또 4일도 너무 촉박하니까 아니고 그거 하나씩 지우다 보면 결국 30일밖에 없는 것 아니냐. 자 이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9일 저녁에 국민의힘 후보 2명이 이제 발표가 되면 30일에 한덕수 대행이 대행직을 내놓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그러면서 곧바로 뭐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은 일정대로 진행이 되지만 곧바로 이제 협상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협상은 누구랑 해야 됩니까? 마지막 1인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무래도 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가 이 단일화에 굉장히 열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이 당선되는 게 한대행으로서는 좋지 않을까요?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는 뒤늦게 단일화에 문을 열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럴까? 이게 시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 그때 가서 좀 뭐 튕기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촌각을 다퉈야 되는데 그때부터 그 10일, 11일 이 후보 등록까지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 후보 단일화 협상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만약에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단일화를 사실상 무산시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게 정치죠. 그렇기 때문에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후보보다는 단일화에 처음부터 열려있는 자세를 보였던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것이 한대행으로서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일찍 선언을 국민의힘 후보가 한 명으로 확정되기 전에 선언을 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층은 단일화에 가장 문호를 활짝 열어놓은 후보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점까지도 고려를 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뭐 김문수 후보 정도가 조금 더 김문수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는 아마 그런 생각이 될 것이다. 판단이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정치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한대행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그건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아까 제가 전격 불출마 얘기를 했었죠. 그건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 오늘 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지지율이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감 인식도라는 걸 조사했는데 지지가 28%, 반대가 62%입니다. 이재명은 지지가 46%, 반대가 49%. 뭐 찬반이 비슷하고요. 한덕수 대행은 반대가 2배가 넘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컨벤션 효과 같은 걸로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여기서 지지가 적어도 35%나 뭐 이 정도가 올라간다면 35, 40 뭐 이 정도 올라간다면 결정을 쉽게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점이 조금 부담이 되긴 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 홍준표 같은 경우는 찬성 25, 반대 69. 김문수는 찬성 24, 반대 66.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한동훈은 찬성 22, 반대 71.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이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 본인이 기대했던 만큼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지난주에 7%였죠. 근데 이번 주에는 6%로 뭐 그건 뭐 다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그렇게 별로 폭발적이지 않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부담이 되긴 할 겁니다. 그래 이래서 이제 전격 불출마 선언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죠. 그러나 그거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물론 31설도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출마 쪽이 매우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설령 한대행이 나와서 본인이 단일 후보가 안 된다고 쳐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뭐 원샷 경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단일화를 하는데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그 단일화를 한다면 그 자체가 굉장한 이벤트가 되겠죠. 그게 거기서 누가 되든 국민의힘 후보가 되든 한덕수 대행이 되든 그거는 상당한 정도의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뭐 기여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본인이 그래도 몸담았던 윤석열 정부의 그 정권 재창출 가능성 뭐 이런 데에 이제 기여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여하튼 제가 보기에 출마는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그 5월 3일에 결정이 되면요. 그 결정되는 자체에 또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덕수 대행이 그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측의 단일 후보가 되는 것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대행의 고민이 깊어지게 하는데 어쨌든 선언을 한다면 5월 30일이 가장 4월 30일이죠. 4월 30일이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날 아니겠는가. 지금 이래서 여의도 정가에 4월 30일 한덕수 대행 사퇴, 출마 뭐 이런 설이 퍼지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데요. 뭐 사실 4월 30일이라고 해야 뭐 지금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함께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